지금 시장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계속 방향을 맞추려고 집착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지금 장은 방향을 맞추는 순간 바로 털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금리는 내리지 못하고 여기에 더불어 전쟁 리스크 여전히 해소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유동성들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런 장에서는 한 방향으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닌 위로 털고 아래로 털고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면서 수익 구간들만 던져주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일어났던 흐름들도 상승 이후의 매집,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반등, 그리고 또 한 번의 하락, 이 구조 안에서 짧게 수익 구간들을 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대부분들은 여기서 더 갈 것 같아서 들고 있다가 수익을 반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디서 먹고 어디서 빠져야 될지 이 기준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지금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따라서 현재 장은 크게 먹으려고 버티는 장이 아닌 짧고 정확하게 수익 구간만 뺏어 먹는 장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프로파일러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지금 결국 비트코인은 물가가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앞으로의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대처가 필요해질지 이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오늘 제가 정리해서 같이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일단 지금 바로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본격적인 흐름 빠르게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 여기에 더불어서 전쟁 리스크 해소되지 않았다. 이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악재 구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입장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 그걸 위해서는 비트코인은 현재 유동성들을 추가적으로 흡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같이 함께 이야기 드렸죠. 결국에는 이 매집 매물대를 무너뜨리고 내려가기 시작한다면은 이 밑에 쌓여있는 유동성들을 먹으러 간다라는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숏 타점 같이 진행해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 따른 하락분, 차트상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더라도 현재 비트코인이 형성하고 있는 라이징 웨지 패턴의 상단선을 일시적으로 돌파했다가 패턴 안으로 가격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 돌파 자체는 거짓 돌파, 한마디로 휩소로 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크게 형성된 패턴에서 휩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이 패턴의 중단선까지 가격이 쏟아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 하락분, 이 패턴의 중단선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같이 함께 강조드린 내용들이 있죠. 이 지금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는 자리가 손익비 자체가 좋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분할 매도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매집 매물대가 무너졌을 때 함께 스터디룸 통해서 숏타점 진입을 하고, 이 매집의 유동성들이 쌓여 있었던 하단 부근 1시간봉 기준의 FVG 하단에서 1차적인 익절을 진행한 후 2차 익절가 어디서 잡았다? 이전 상승 이전에 형성됐었던 눌림목 하단에서 전량 익절하고 빠져나왔다. 자, 이렇게 욕심을 덜어내고 안정성과 확실한 구간들을 잡아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결과값 함께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추후에 하락분이 더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차라리 그때 가서 재진입 타점을 잡아나가는 것들이 낫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안정성이 있는 확신이 있는 자리, 그런 자리들에서만 진입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전략들을 유지했어야 됐냐? 자, 좀 더 낮은 시간대봉에 넘어가서 보시면 더 확실하게 보이시는데, 우리가 익절을 나눴던 자리들에서 중간중간 반등 신호가 계속 나왔던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지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증거,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올라타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였지만 결국엔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분이 등장했던 것이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욕심을 내고 들고 있었다가 진짜로 반등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수익이 손실로 바뀌는 구간들 분명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갈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 하나 때문에 굳이 그러한 리스크들을 키울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물론 지금 상황은 더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왔던 게 맞지만 우리가 막상 이 자리에 다가왔었을 때 이거 100% 더 무너진다, 그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그게 가능했다면 내가 신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점집을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매매를 하는 이유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함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확
확신이 있는 자리, 그런 자리들만 노려야 된다라고 제가 늘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후 FOMC 발표와 연준의 기자회견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분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 기준의 일목구름 하단선 저항받고 이탈하게 됐었을 때 재진입 타점 잡아서 결국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최대 하락 구간까지 정확하게 가격이 도달을 했고, 이 자리에서 전량 익절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기회를 또 한 번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자, 이렇게 재진입 타점을 잡아도 충분히 그러한 기회를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제는 여러분들께서도 확실히 이해하셨죠? 결국에 우리는 지금 이 구조들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기준들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 함께 대응들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런 급락 속에서도 안정적인 결과값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장들은 기준과 함께 실시간 반응들을 같이 체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에 맞춘 대응 역시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유튜브 영상으로는 담아내는 부분에 실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것들 스터디룸 통해서 메모장처럼 바로바로 함께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리딩방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들어가는 관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구경해보시라고 진짜 메모장처럼 바로바로 올려드리는 그런 공간인데요. 나도 좀 궁금한데 어디 와서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주시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구경하실 수 있게끔 바로 오픈해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먼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모든 분석 내용들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겠죠. 따라서 아직까지 누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구조부터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렇게 하방 압력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이유, 바로 물가가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전치 0.5% 그리고 예상치는 0.3%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실제치가 발표되었을 때 거의 2배 이상 상승했던 0.7%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기업의 물가가 상승했다라는 거는 결국엔 기업들도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이 판매되는 물건의 가격들을 올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음 달 소비자 물가 자체도 이 동반 상승에 대한 예고를 당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물가에 대한 위협들이 훨씬 더 크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연준은 금리 인하를 더욱더 뒤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유동성에 대한 기대들은 소멸되고 비트코인에서 상승 동력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하방 압력들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유동성에도 굉장히 영향이 크고 결국에는 돈이 풀릴 때 오르는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자연스럽게 눌림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죠?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였는데요. 이 거시경제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악재 중 하나이고, 그런데 이 악재가 아직까지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이슈들은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좀 정반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의 축을 나눠가지고 판단을 조금 바꿔주셔야 돼요. 일단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이 전쟁이 발발되고 나서 시장의 공포 심리들이 좀 확산이 됐고, 그에 따른 영향들은 이제 가격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단기화가 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흘러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좀 긍정적인 방면으로 보자면 이 결국에 장기적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법정화폐에 대한 가치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에 대한 역할이 부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물가가 상승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들이 사라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기보단 주식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하락하는 시나리오들이 현실화가 가능해지는 시점으로 도달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지금 방향성의 부재가 제일 크죠. 이 제대로 된 방향성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유동성들이 같이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그만한 유동성들이 나와주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유동성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롱도 털어버리고 쇼도 터는 전형적인 양쪽의 청산 장세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방향성의 베팅을 삼가해 주셔야 된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기준들 잡고 짧게 먹고 빠지는 흐름들만 보여줘야 된다. 그 말씀들을 강조드린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버리지를 뭐 50배, 100배 이런 식으로 크게 걸어버리게 되는 순간 내가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그 길이 곧장 자산의 소멸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결국 전쟁이 장기화가 되었을 때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에
나름의 시나리오들을 얻어간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해지 전략들이 무력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 더욱더 구조들을 바삭하게 이해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심플하죠. 핵심은 딱 하나, 방향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의 반등이 일어나게 됐었을 때 지지 구간 확인해주고 소폭 반등 시 바로 익절하고 숏 포지션도 굉장히 동일한 게 저항 구간에서 안정적인 저항 확인했을 때 우리가 진입 타점 잡아서 표가에서 빠르게 익절하고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다 추가적인 상승과 하락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과 하락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재진입 타점을 노려도 절대 늦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오래 들고 있기보다는 짧고 빠르게 치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들, 올라가든 내려가든 급하게 쫓아갔다가는 항상 그 자리에서 물리거나 손실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무리하게 변동성장에서 큰 레버리지를 거신다면은 청상에 대한 보증수표 들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고레버리지 정말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간다라는 확신으로 올인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변동성장에서는 곧장에 물리거나 아니면 곧바로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풀베팅 역시도 삼가해 주시면서 자, 그래서 이제 차트로 넘어와서 우리가 그 기준선에 대해서 같이 함께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이번 기준들 잘 잡아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모든 기회들 같이 함께 붙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간절한 마음 가득 담아서 댓글로 기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보시면은 결국에 2차 하락을 부릴 수 있는 단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왜 단두대냐? 우리가 비트코인의 청산 이틈을 같이 확인해 보시면 결국 이 70K대가 무너져 내리게 되면 하방의 청산 물량들 줄줄이 청산으로 같이 털릴 가능성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청산 물량들은 보통 거래소에서 시장가로 던져내기 때문에 하락분이 등장하게 된다면 빠른 속도로 청산에 대한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K를 사수하려는 움직임들이 매우 강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는 이 일본 기준의 일목구름 하단선과 이 패턴의 중단선 사이에서 횡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횡보를 제외하고 딱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같이 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 만약 비트코인이 70K대를 지켜낸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목표가 일본 기준의 일목구름 하단선까지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데 따라서 이 진입에 대한 것들도 현재 4시간봉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200일 이평선 부근, 이 부근까지 안정적으로 안착해서 지지받았을 때 그때 저희가 진입 단점 함께 잡아봐서 그에 따른 목표가 일목구름의 하단까지 바라볼 수 있고요. 이 추가적인 상승분에 대해서는 현재 4시간봉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FVG의 하단선 이 자리까지 돌파해서 지지받았을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진입 타점을 노려본다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롱 포지션을 조금 더 특히 보수적인 포지션으로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70K대를 지켜내지 못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여기를 무너뜨리고 내려온다라고 해서 절망적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엄청나게 큰 숏타점을 잡을 수 있는 저로의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 70K대 무너지게 되면 하단에 잡혀있는 69K대 매집 매물대까지 유동성을 먹으러 내려가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69K 매물대가 무너져 내리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어제 오전에 나왔던 기사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은 현재 비트코인 69K대 가격 부근에 이 40억 달러의 청산 물량들이 몰려있는 모습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만한 금액들이 청산 물량으로 터지게 된다면은 결국 69K대가 같이 무너져 내리게 되면서 그에 따른 하락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등장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최대 하락분 어디까지 열어볼 수 있다? 비트코인 청산 이틈을 기준으로 67.3K대까지 최대 하락분 열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67.3K 부근까지 그대로 포지션 들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중단선 무너뜨리고 내려오기 시작했다면은 우리가 저항까지 체크하고 진입 타점 잡아서 자, 일단 목표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다? 69.1에서 2K까지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 터치했을 때 일단은 전량 입절해 주시고 차라리 이 매물대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내려갔을 때 재진입 타점들을 잡아가서 보는 게 안전하지 사실상 이 정도의 유동성을 털어먹고는 이러한 자리들을 지켜내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확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해서 리스크를 떠안고 들고 있기보다는 일단 깔끔하게 입절하고 무너져 내렸을 때 다시 한 번 더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자,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이러한 지지저항선들 영상 보시고 따라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채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영상에서 보셨던 지지저항선들 그대로 복붙할 수 있는 복붙 링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 오늘 영상에서 저희가 같이 나눴던 시나리오들을 토대로 함께 준비한 기준선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영상 돌려보시면서 체크하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지금의 시장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구간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기회를 노려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돈을 버는 장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살펴본 기준들대로 대응 진행해 주시는 거 기억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분석 영상들 놓치지 않고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